네, 성공 마감 전략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애프터 브리핑 없이 두 분과 대담을 통해서 시장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볼게요. 정태근 미래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강할 듯 말 듯 또 오늘은 장중의 변동성을 또 한 번 보여주면서 1시 그리고 2시 구간의 변동성을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하방으로 밀리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양시장은 나란히 파란불, 낙폭은 깊지 않은데요. 이 고점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속에 이 부분이 길어질까 걱정도 됩니다. 자, 숨고르는 시장 움직임 정 이사님, PC의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지 이미 네. 시장의 중심은 이제 매크로 금리에서 실적으로 옮겨가는 단계 아닌가? 또 한 번 물가지표 보고 가야 하는 경계 심리가 있나 싶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질적인 증시의 성격이 바뀌었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도 꾸준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 6일 이후에 물론 시장이 안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주게 되고 종목이 따라오는 그런 양상이었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상승을 하게 되고 시장이 종목 강세에 이렇게 딸려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두 번째거든요. 근데 첫 번째보다는 누가 보다도 두 번째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작년 11월 6일 이후에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고 이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현상들이 뭐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거시적인 부분들이 여러 많이 봐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성격과 거기에 대해 임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과연 달라졌나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작년 이제 12월 달 이후에 폭등의 4대장 제주반도체, 엔캠, 신성테크테크, 에브리버 요게 선도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HLB 기억나시죠? 알테오젠 기억나시죠? 알테오젠, 그리고 오늘 또 그렇지. 뭐가 난리 부르을까요? 한미반도체가 또 난리 부르잖아요. 한미반도체 살짝 꺾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10만 원 돌파하고 난 뒤에도 그냥 미친 듯이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걸 제가 짚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이후에 지금 급등주 한 종목들 제가 꾸준히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바뀌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시장이 아니라 종목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되다 보니까 상승을 제어할 만한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시장을 땡겨서 종목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선택해가지고 잘 이제 먹고 나면 되는. 그러니까 모건스탠리도 제주 반도체 지분 공시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가치주 우량주만 매매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기본관념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모건스탠리가 제주 반도체 샀다? 이게 선뜻 이해가 되나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잘 아는 거죠. 시장 성격에 따라서 외국인도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날짜를 보면 지난주 목요일이죠? 3월 21일 저희가 출연했던 이 시간인데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걸 사준다 그러면 따라하느냐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 얘기를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의심하고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뭔가 좀 찜찜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지수가 못 가요. 옆으로 누웠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과거지만은 일단은 먼저 했던 얘기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이 그러니까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딸려가는 이런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안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하셔도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3월 20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옆으로 누웠잖아요. 네. 2012년 9월 14일로 한번 과거 여행을 한번 가보게 되면 이게 12년 전이거든요. 거의 띠동갑 정도 되던 그 긴 기간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있었고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EU에서 그리스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2%가 뛰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7거래, 8거래 동안 행보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단기 한 2조 가량의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700포인트를 돌파시킬 때 외국인들이 3조가 넘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과거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거의 유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데이터가 지금도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맞아 가고 있어요.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5%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로 완전히 가는구나. 물론 오늘 삼성전자가 1% 넘게 강세를 보이고 하이닉스가 1%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1% 강세인데 시장은 0.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본다라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지금은 종목 중심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PC 경계감도 제한적이고 네네. 개별 종목 장세의 본질은 바뀐 게 없고 그리고 수급도 이전에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왔던 네네. 현물, 선물 시장에 딱 그 정점을 형성한 뒤에 네네. 수급도 약하다라는 근데 PC 측면에 같은 있어서 경우에도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많네요. PC 물가지수 정태근의 애프터 브리핑 하셔도 돼요. 아니요. 네. 그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신경을 네네.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이 1월달, 3월달 파월이 입장이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고용에 대해서 이제 점진적에서 급격히 바뀌었다. 그 문구만 바뀌었지 내용이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럼 개별 종목 장세에서 지수가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느냐의 상방 하방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지 간략하게 네네.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생각에서 바뀌지가 않았어요. 따라가고 싶지가 않네요. 아, 좋습니다. 네네. 단답으로 답을 주셨고 그 방향성 송 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반도체가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몇몇 종목들이 순환매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까 전에 짚어주신 대로 삼전은 81,000원, 8만 원에 안착을 했고 하이닉스는 또 크게 밀리면서 이렇게 중심주가 살짝 다 같이 가진 않는 움직임 속에 소외주가 또 반등을 줬어요. 신재생 쪽도 반등을 줬고 우주항공도 들썩였고 이런 움직임이 4월 실적 시즌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 증권가에서도 나옵니다. 동의를 좀 하세요. 지수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순환매에 대한 관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종목별로는 사실상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이 종목의 속도라는 게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올라간 다음에 차익이 나오고 급격하게 올라간 다음에 차익이 맞아요.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 거고 무언가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를 모멘텀 삼아서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종목을 갈아타고 이런 경우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 보게 되면은 그날의 대형주 혹은 중형주 혹은 소형주 이쪽에 어느 방향성으로 가게 될지가 매일매일 좀 다른 이런 시장의 형국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중형주 지수만 좋아요. 사실상 대형주랑 소형주는 둘 다 마이너스를 양시장이 기록을 하는데 중형주만 플러스권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상 이 지수는 생각보다는 평탄하고 괜찮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계좌의 실질적인 수익률은 어떨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중간한 종목보다는 사실상 너가 알고 내가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이 거래량이 터질 때 사실상 같이 뛰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좀 좋은 투자의 방법이 요즘 되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뭐 밈에서도 보게 되면은 알바노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종목이 어떤 내용이든 뭐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산다. 아, 줄임말이에요. 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펀더멘탈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 분석 따위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고 이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매수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오늘 사실상 보게 되면 제주반도체도 갑작스럽게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가온칩스도 이 이슈 하나의 모멘텀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20%가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네네. 그만큼 이 대표적인 종목이었었고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해서 폭발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면 그런 부분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짧게 단기적인 매매로서도 대응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 과장님도 지수 여기서 더 강하게 2,800, 3,000 가기에는 조금 속도 조절이 들어갈 거라는데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 많을 수밖에 그쵸, 없는 게 순환매. 사실 예전에는 지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대안이 좀 많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상당히 그 대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랑 하이닉스를 올리면 그 외에 LG에너지솔루션이랑 현대차 그리고 금융주들을 누르게 되면서 지수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해주게 되는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 반대의 방향도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사실상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강하게 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지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밑으로 빠질 확률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정도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살짝
멈춰 있고 좀 쉬어가는 움직임 안에서 위아래로의 방향성보다는 좀 횡도하면서 쉬어갈 가능성. 다만 그 안에서 순환매에서 강한 종목, 신고가 그런 섹터들 좀 계속 관찰해 나가면서 수익률을 내가 어떻게 높일 거냐 이 고민이 깊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돌고 돌아 반도체 이야기로 조금 더 섹터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오늘 mem콘 26, 27일 진행했고 또 미국 네. 보조금 이슈 현재 시간 28일 있습니다.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반도체는 힘이 강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IT 투톱은 엇갈렸지만 중소형주가 강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8만 원 안착은 순환매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뭐 순환매라고 답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이제 뒤쫓아간다. 네, 그렇죠. 네. 일단 하이닉스가 오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등은 나오는 것은 일단은 뭐 순환매 관점에서 일단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mem콘이 있다는 걸 이번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I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챗GPT 이쪽으로 너무나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좀 묻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 너무나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도드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CXL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갈 거라는 것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분위기를 좀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하이닉스 중심이었던 HBM 이쪽만 조금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이 분위기가 좀 이제 레거시적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이었던 삼성전자의 1%라면은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삼성전자가 1%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언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 같으면 삼성전자가 1% 넘게 강세면은 무조건 지수 같은 경우는 최소한 0.5% 이상 상승을 가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1% 넘게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수 같은 경우는 0.27% 정도 약세다. 예. 그리고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286, 하락 종목 수가 586.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 종목 약세에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중심에서 대형주 분위기 좀 밀어줘야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기관이 대형주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삼성전자는 좀 그동안 하이닉스와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삼성전자는 조금 외롭게 홀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실적 발표가 또 이제 다음 주 네네.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서 여기서 또 어떤 방향을 잡아가느냐도 봐야 하고. 그렇죠? 실적은 아마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사실 지난 4분기에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약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측면과 함께 이번에 마이크론에서 보여준 실적 때문에 상당히 메모리 쪽이 좋을 거다 하는데 기대감이 없다고 보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종목에 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제일 하단의 종목, 위에 업종, 그다음에 시장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어쨌든 실적은 어쨌든 삼성전자와 종목과 업종에 대한 이슈인데 시장은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형주 중심이었던 분위기가 아닌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들만의 잔치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 뭐 증시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잘 갔던 때는 제 기억으로는 2017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적에 대한 저평가성 발언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또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리겠죠. 만약에 미국처럼 실적 기준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주당 수익이 바뀌게 되고 뭐 실적 잘 나오게 되면서 주주환원 책이 폭발적으로 나온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네. 보세요. 저 PBR 주주환원 책 이것도 결국 테마로 지나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적은 이제 네. 다음 달 5일날 발표가 예정이 되는데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2월달 발표 예정이 되는데 뭐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자막에도 나갔지만은 예. 일단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증권사 평균치가 73조에서 74조 요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5조 4천억에서 5조 9천억 정도 요 사이에 좀 맴돌고 있던데 결국 이제 반도체 부분이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이런 현상들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영향력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키 맞추기 하고 시장 분위기와 함께 중소형주가 이끌고 가느냐 이 부분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지수에도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 한미반도체의 오늘 폭발적인 시세는 송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13만 9,100원, 14만 원 목전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13만 원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딱 이 시간대 마이크론과의 계약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더 폭발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진격은 계속 이어지는가? HBM 관련해서 TC본더 하이닉스와의 연결고리가 이제 마이크론까지 펼쳐진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딛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스토리를 어떻게 짜게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간다고 해서 좀 더 비싸다? 싸다? 뭐 이런 거는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내러티브한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확률을 더욱더 많은 부분 높여준다는 게 결국은 실적에 대해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반응을 하게 되고 프리미엄을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거의 독점적인 납품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서 TC 본도에서 얼마만큼이나 한미반도체가 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와의 고객사 확충 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예전에 소송 관계 때문에 쉽지는 또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게 대안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사실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20만 원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기는 그렇죠.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AI에 대한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 그 AI에 대한 랠리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부분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관련돼서 뭐 전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HBM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모멘텀화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돼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게 되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가져왔었었는데 네. 이제는 삼성전자 뛰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더욱더 캐패스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실시를 해야 될 테고 더 많은 부분 확충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 관련된 벤더들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더욱더 나올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훨씬 저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좋은 고민거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의 가장 점유율이 높았던 작년 기준의 그 강자인 하이닉스와의 독점 계약권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확장을 시켜줘서 이런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싸냐 싸냐 이것보다는 이제 또 다른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여기서 MS를 계속 확대시키느냐 이 부분이 다소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IR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어제 나왔던 그 뉴스 미국 신규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설 관련해서 그 보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해명 공시가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중소형주 보겠습니다. 정 이사님 가온칩스 오늘 직전 네. 고점을 뚫어서 이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대형 IT 투톱보다는 중소형주가 또 가는 모습은 꽤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고 나서도 엔비디아 GTC 이후에도 이렇게 강하진 않았었잖아요. 중소형주들이. 네네. GST, 에이즈글랜드, 오늘 피롭틱스 장중에 뉴스 나오면서 또 강한 모습. 그럼 IT 투톱 형님들과의 괴리를 좁혀가는 시점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형님들이 하이닉스는 아니군요. 닉스,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네. 아니군요. 삼성전자는 원래 못 따라갔었고 중소형주가 여태껏 많이 강했었잖아요.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3월 20일 이후에 삼성전자 5% 강하게 상승 나오게 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그 예. 이전으로 가보게 되면은 그 전에는 계속해서 못난 형이었고요.
이제 그나마 둘째 형 정도가 요즘 형 노릇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었지. 첫째 형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누워 계셨잖아요. 첫째 형도 근데 요즘 재평가되는 분위기니까. 재평가가 되는데 네. 조금 이제 천천히 가고 있죠. 천천히.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 인덱스 성격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물론 하이닉스가 여태까지 잘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성주 쪽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한미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남은 건 정말 레거시밖에 없거든요. 레거시밖에 없는데 레거시도 지금 동시세미캠도 오늘 또 강해요. 그리고 한솔케미칼 조금 약간 조용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뭐 이제 어제 난리쳤던 YC캠이라든지 오늘 난리치고 있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필옵틱스 이런 게 무섭다라면은 이제는 뭐 레거시밖에 없어요. 레거시 가서 그쪽 가가지고 이제 반등이 나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동시세미캠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지만은 요게 지금 3월 21일 날 16% 상승 나왔다가 지금 3일째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급하게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차트가 동시세미캠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시세미캠도 충분히 자리를 현재 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난리 부르스는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10만 원 아니죠 6만 원 돌파하는 자리 상한가 나왔었다가 그 위에 조정 충분히 주고 상승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조정 나오고 나면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반도체 제일 선두에는 HBM 그리고 이제 제일 후면에는 레거시까지 보여드렸는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냐면은 지금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돌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순서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QRT 같은 것들 오늘 좀 덜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 나올 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뉴로모픽 오늘 또 조용하잖아요. 그럼 자람 테크놀로지. 유로모피. 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6.7% 상승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미 좀 반등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낌새는 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난리 불을 치고 있는 이제 반도체의 섹터가 아니라 이렇게 네. 조금 조용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은 높은 게 무서우면은 요런 속도로 가셔가지고 다음 순환매를 준비하는 거 외에는 반도체에서 수익 내는 방법은 제가 없다고 봐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제가 신상 좋아하잖아요. 예. 신상. 아니면 아예 신상 같은 종목들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것들 이제 붉어질 때 따라잡는 거. 제가 볼 땐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봐요. 지금 정 이사님께서 신상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네. 원래도 분위기가 좋았었지만 필옵틱스가 지금 상한가에 접어들었거든요. 네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 TGV 장비 출하 관련해서 양산 라인 이제 공급한다. 공급에 성공했다라는 네네. 내용이 오늘 2시 넘어서 나왔고요. 이에 따라 바로 상한가에 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상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뉴페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이럴 때 시세 분출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뉴페는 아니에요. 뉴페는 왜 아니냐면은 요 종목은 그 TGV 장비 관련돼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언제죠? 2월달부터 유리기판 얘기가 나왔었나요? 그렇죠. 그때 삼성전기 성공이 맞아요. 나오면서. 유리기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그때 당시에 YC캠하고 그 다음에 필옵틱스가 이미 부각이 됐었어요. 이 그 관련주로서. 네. 그래서 그때도 뭐 양산 그 공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확정짓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상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세론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더 갈 수 있는 뉴스로 해석하는 게 맞나요? 예전 같으면은 이게 고점 신호인데 요즘은 상한가가 또 가니까 한번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을 기다려 보고 아마 네. 18,000원 이상 뭐 가격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동시세미캠처럼 다시 갈 거니까 네. 지금은 따라잡는 어차피 상한가를 못 사요. 못 사기 때문에 그렇죠. 조정이 나온지 한번 봐야죠 뭐.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반도체 섹터 점검해 봤고요. 종목들 볼 텐데 잠깐 속보 나온 내용도 짧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한미약품 내용 전해졌거든요. 지금 주총 이후에 이 내용 전해지면서 한미사이언스가 급등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종윤, 종훈 형제, 임종윤 이 형제 한미약품 그룹으로 복귀한다. 형제 쪽이 사실상 이 싸움에서 이겼다. 이사의 가반을 장악하게 되면서 결과가 나왔고요. 한미약품은 지금 낙폭 빠르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급등 양상 이어지면서 11%의 상승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밑꼬리 길게 달리면서 위쪽으로의 시세 분출 이어지는 모습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총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장중 변동성을 키우는 종목들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까지 빠르게 좀 정리해 보면서 시장 정리할 텐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송 과장님 오늘 태양광 풍력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냥 단순한 순환매로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뉴스도 꽤 있었는데 정부 주도의 태양광 관련 시설 가동된다.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이 이제 중국 태양광을 때린다라는 이런 발언까지 좀 자극적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힘을 얻었다. 다만 장중 힘은 좀 약했거든요.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뭐 수급이 확산이 되면서 잠깐 머물러 갔다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추세는 아니에요.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많은 수급을 끌어당기는 요소는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이 관련돼서 이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태양광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것에 대한 내용 자체가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잖아요. 뭐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관련돼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원산지 관련돼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다 이제 수입이 되게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계속적으로 수급을 탄탄하게 유지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강세를 보이면 보이게 될수록 IRA 관련돼서도 보조금 이슈에 대한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투자 심리를 또 약하게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전일 보게 되면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쉬어갈 때 수급의 대체처 이 정도로서만 아직까지는 보시는 게 더욱더 맞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올라올 때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더욱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화장품인데 오늘 분위기 좋았거든요.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한국콜마홀딩스, 또 실리콘2, 아이패밀리SC 다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패밀리SC 분기 실적 최대로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의 급등으로 22,750원. 이미 신고가인데 여기에서 분기 실적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을 기대하고 계속 홀딩하는 관점이 맞을까요? 일본 쪽에 이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 쪽에 뭐 죄송합니다. 아이패밀리 SC가 대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고요. 발음 유의하셔서. 네. 순간 잘못 예. 발음할 뻔했네요. 아이패밀리 SC. 예.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뭐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상증자한 기업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무상증자한 기업들이 왜 제가 안 좋아하냐면은 요거 하면 좀 같이 좀 보게 되면은 네. 그 분할이든지 무상증자한 기업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 케어제라는 기업인데 요건 액면 분할이거든요. 네. 근데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자라든지 분할하는 기업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그 IPMLSC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적 때문에 분위기를 좀 바뀌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흐름이 정말 운 좋게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흐름이 예상되냐면은 과거 위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 급등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네. 화면 보게 되면은 이게 언제냐면은 2021년도 9월달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무상증자가 있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이슈 그리고 이제 위믹스 이슈 이런 것들 반영되게 되면서 증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웬만해서는 증자나 액면분할 한 기업들 중에서. 그런데 정말 보기 드문 사례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IPMLSC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한 114% 정도 성장이라고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여기서 최근에 종목 장세 이 분위기에 실적이라는 어떤 호재를 얹어서 조그만 매수만 붙게 되면은 이 어찌 보면 권리락 이전 가격으로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IPMLSC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안 좋은 관점, 무상증자, 증자한 기업은 안 본다. 요거에서 색안경을 껴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증자가 있었지만은 실적 이슈를 내 가지고 추가적으로 주가를 땡길 만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과거 얘기지만은 그래서 위메이드의 어떤 사례를 보여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14% 그리고 이제 예상치 상회한 100억 정도 일단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희재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동남아라든지 미국 쪽으로 신규 채널 전지 확대를 하게 되면서 아마 올해도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피부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네. 아시겠지만은 이제 원택이라든지 그리고 비올 그리고 클래시스 이런 것들이 지금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네. 근데 클래시스가 결국 실적 때문에 좀 분위기를 바꿨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IPM, SC도 그렇게 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송 과장님 지네어요. 오늘 항공주 LCC가 유독 이렇게 강한 힘을 뿜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하시는지 거래 실렸거든요. 제주 쪽으로 이 외국인 입도객이 2016년 수치까지 확 올라왔대요. 이걸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제 곧 또 일본 벚꽃 시즌 개화하잖아요. 이에 따른 기대감, 에너지 약세 어느 쪽으로 해석하세요? 워낙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일정 네. 부분 채워낸다? 이 정도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 기대도 크진 않나요, 1분기? 기대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전년 대비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일본의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진에어 입장에서는 네.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한항공에게 이 항공기를 4대를 이제 빌려오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리스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매출에 대한 확장으로 이루어지기는 할 텐데, 어쨌거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많이 그 전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이 부각이 됐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못 올랐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와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규 매수는 신중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진해영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 정리할게요. 정태근 이사,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